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화창하군요. 해도 엄청나게 뜨고 있고, 그래서 눈뜨기 어려울 정도로 눈부신 태양 아래에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한마디로 역시나 돈이 많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애플을 위한 뭐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애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인텔도 합류를 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기술주들이 애플의 반등과 더불어서 반등에 성공했고, 아마존도 장외 시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던 부분을 상당히 만회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덕분에 미국 시장은 한 주간에 중간에 어려웠던 점들을 한 번에 다 뒤집고 높은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무려 3%에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는 2.46% 상승을 했고, 다우는 2.59%, 그리고 나스닥은 2.87%나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의 약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인 채권 금리가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미국의 지표들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보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 소비자 기대 심리, 그다음에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달 대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고, 물가 지수들도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되니까 미국 채권 시장은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 시장에서는 달러가 아주 소폭 강세를 나타내었고요. 그리고 유로화는 소폭 약세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엔화가 약세가 크게 나타났는데요. 그러다 하루 있고 일본 총재가 계속해서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본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 물가지수가 3.5%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2.8%였는데요.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일본 엔화 약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중국 위안화의 약세도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한국 원화는 항상 이 두 통화에 끼면서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새벽에 원화 가치는 크게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1원 정도 약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요일날 한국 시장이 조금 기대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원화가 상당히 강세로 움직였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앞서 인텔이 주가가 상당히 잘 나왔다, 10%나 폭등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인텔뿐만 아니라 모든 반도체 주식들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엔비디아가 4.99%, AMD가 5.8%,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2.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5% 등 반도체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들도 한국 시장에는 월요일날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애플이 무려 7.56%나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그리고 인텔이 실적 발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0% 폭등했고, 반도체 주식들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인텔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월요일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떨어지던 주당 순이익이 올랐습니다. 지난 4분기 연속 뚝뚝뚝뚝 떨어지던 인텔의 주당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오면서 시장을 놀래켰죠. 시장의 예상보다도 2배 가까운 수준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텔이 폭등했고,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도 바뀌었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이 철회되는 그런 투자 의견들이 나오면서 인텔에 대한 그런 투자 의견 변경은, 인텔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완전 고용 경제 상태에 있다. 성장이 둔화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우리는 매우 강한 노동시장을 갖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이 경제의 침체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그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된 지표들이 각국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앞서 그 도쿄 소비자 물가지수는 말씀드렸고요. 프랑스 CPI가 발표되었는데 이전에 5.6이었는데 6.2가 나왔습니다. 스페인도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가 나왔는데요. 8.9에서 7.3이 나왔습니다. 7.3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반면에 이제 가장 중요한 독일은 어떻게 되느냐. 독일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비 10.4% 증가합니다. 이전에는 10.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유로가 이번에 75p 올린 거는 자연스러운 상황이었고, 다음번 유로존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도 상당히 큰 보폭을 가지 않겠는가, 큰 보폭의 금리 인상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미국은 그 물가지표가 나왔는데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크게 오른 거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물가지표가 나왔는데요. 미국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 9월치가 나왔는데 이전에 4.9, 이번에 5.1이 나왔습니다. 소폭 올랐고요. 전월비는 똑같습니다. 0.5%, 지난달과 똑같이 나왔고요. 개인 소비 물가지수는 그 전월비 0.3%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전월과 같은 수준이고요. 전년비는 얼마나 나왔냐? 6.2%. 예, 아까 근원 말고는 6.2가 나왔는데 이전에도 6.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개인 소득도 전월 대비 0.4% 증가해서 지난달과 똑같은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상당히 중요하게 본다는 미시건대 심리지수들이 나왔는데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그 10월치는 지난달과 똑같은 56.2. 그 다음에 5년 후 인플레이션 심리는 5.0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5.1이 나왔는데 이게 연합인포맥스에서 전달하는 거하고 수치가 조금 다른데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지금 데이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인베스트닷컴에서는 지난달에도 2.9%가 나왔다고 쓰여 있고 연합인포맥스에서는 2.7%였다고, 그거보다 올랐다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예, 그래서 그 어쨌든 그 인플레이션 수치,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지수, 물가지수 뭐 이런 것들이 전월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연준은 금리를 그대로 원래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아마 올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데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은 역시나 주택 가격에서 있습니다. 잠정 주택 매매 9월치가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10.2%가 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1.9%가 떨어졌는데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그 잠정 주택 판매 지수를 이거 지수로 환산을 해보면 이전 88.5에서 79.5로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인데요. 2020년 4월이면 주택 매매할 수 있는 때였나요? 네, 코로나 전국이었었죠. 주가 폭락했던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 가장 낮다는 건 지금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들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졌다. 자, 이는 주택 가격의 하락과 주택 심리도의 악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도 주택 가격치 쪽에서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강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10월 달이 정말 9월 달도 힘들었는데 10월 달이 정말 힘들었고요. 지수는 이제 약간 바닥이 나온 것 같죠. 아마 월요일 날 한국 시장도 웬만해서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수는 2100대에서부터 확실히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한 주간은 시장 대비 언더퍼포먼스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많이 잘 견디셨고요. 저는 이번 주말에는 많이 힘들었던 걸 이제 조금 벗어내려고 저한테 새로운 도전을 부과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밥 먹고 자전거 타고 동해 해 지기 전까지 동해 바다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계획 세우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